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수 해석학 선형변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형변환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6문항만 살펴볼 거예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인 2014학년도 전공비 논술형 2번 문항의 시점 배점의 문제가 이전에 복수해석학 과목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복수해석학과의 통합문항으로 복수해석학 유수단원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문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 T를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동차 성질, homogeneity property, 스칼라 C와 벡터의 곱에 대한 이미지가 스칼라가 함수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벡터 덧셈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의 벡터의 이미지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산 성질, additivity property,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Rn 벡터 공간에서 Rn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는 거. 특히 도메인과 코도메인의 차수가 같을 때를 선형 연산자라고 합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 Rn 벡터 공간의 표준 단위 벡터. 좌표 평면에서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1, y축 방향 1,0,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0,1. 좌표 공간에서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1,0,0,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0,1,0,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0,0,1. Rn 벡터 공간에서의 표준 단위 벡터입니다. 이 표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Rn 벡터 공간의 임의의 벡터를 이 표준 단위 벡터를 이용한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결합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를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선형 변환의 동차 성질과 가산 성질, 스칼라는 함수 바깥으로 나올 수 있더라. 벡터 덧셈은 이미지들의 벡터 덧셈과 같더라.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스칼라와 벡터의 곱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거를 행렬에 대한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벡터를, 자, 이 벡터 성분들이 n개의 성분을 갖는 거죠. n개의 성분이 아니라 선형 변환 t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Rn 벡터 공간에서 Rn 벡터 공간으로 함수기 때문에 이 벡터가 n개의 성분이 아니라 m개의 성분을 갖죠. 벡터는 몇 개? n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m개의 성분을 갖는 열벡터. 그러면 행의 개수 m개가 되겠죠. 그리고 열의 개수는 n개. 즉 n 곱하기 n 행렬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m개의 성분을 갖습니다. 이거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 그리고 일열벡터, 여기서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를 벡터로 갖는 이 행렬을
Rn 벡터 공간에서 Rn 벡터 공간의 선행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 노테이션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전 단원인 고육각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회전축에 대한 회전 변환이 행렬로 표현됐었잖아요. 그때 행렬 A, 바로 이 행렬 A가 3차 정사각 행렬이었다. 선행 변환이 주어지면 선행 변환에 대한 행렬이 주어지는구나. 그 행렬이 바로 대표적으로 표준 행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변환이 주어지면 반드시 행렬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게 표준 행렬. 그래서 선행 변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행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이 행렬에 대한 정보로 선행 변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대표적인 선행 변환에는 시각화할 수 있는 게 R2 공간과 R3 좌표 공간이기 때문에 R2 공간과 R3 공간에서의 회전, 반사, 사형. 사형은 orthogonal projection. 인 정사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R2에서의 평면에서의 회전, 반사, 사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하면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R3 좌표 공간으로 확정할 수 있겠죠. 먼저 좌표 평면에서의 회전 연산자에 대한 표준 행렬입니다. 표준 행렬이니까 좌표 평면에서의 표준 단위 벡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1,0,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0,1에 대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이 표준 행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0이 아닌 벡터 X 벡터를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면 되겠죠.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1,0 세타만큼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한 X성분, Y성분, 바로 X성분은 코사인 세타, Y성분은 사인 세타죠. 자, 그리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세타만큼 회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두면 X성분은 2분의 파이만큼 가 있으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죠. 따라서 X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성분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한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 열 벡터를 1열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한 열 벡터를 2열 벡터. 그러면 평면에서의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변환한 표준 행렬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른쪽 대각선으로 코사인 세타, 왼쪽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이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데 부호가 반대로 되죠.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는 행렬을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교대 행렬.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될 때를 대칭 행렬. 더욱이 이 행렬은 열 벡터의 내적을 취하면 0이 되죠. 행 벡터의 내적을 취해도 0이 됩니다. 이러한 행렬을 직교 행렬. 마지막으로 행렬식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된다는 거.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의 특징은
직교 행렬이면서 디터미넌트가 1이구나. 유용한 성질입니다. 회전 변환에 대한 유용한 특징은 직교 행렬이면서, 즉 행벡터와 열벡터가 직교하면서 내적이 0이란 이 말이에요.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이 되더라. 자, 이번에는 좌표평면에서 반사, 리플렉션에 대한 표준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반사가 돼야 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이 직선에 대한 반사입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한 리플렉션,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반사에 의한 직선이 갖는 벡터는 X축 방향과 2세타라는 사이각을 갖죠. 따라서 X성분, Y성분이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므로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에 대한 이 벡터에 대한 X축 방향으로의 수선의 발, 그럼 X성분과 Y성분. 따라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한 벡터를 1열 벡터,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2열 벡터. 이것 좀 정리해서 쓰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대각선으로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대칭 행렬입니다. 그리고 1열 벡터, 2열 벡터가 내적이 0이 되죠. 직교합니다. 1행 벡터와 2행 벡터 또한 내적이 0이죠. 직교합니다. 아, 반사에 대한 표준 행렬 또한 직교 행렬이 되구나.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는 얼마다? 디터미넌트는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죠. 디터미넌트는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는 거니까. 회전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에 대한 특징은 직교 행렬이면서 디터미넌트가 1. 반사 표준 행렬에 대한 특징은 직교 행렬이면서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러면 행렬을 보고 이 행렬에 대한 선형 변환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사형에 대한 표준 행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정사형한 표준 행렬. 그러면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이 직선의 정사형한 벡터. 그러면 이 벡터에 대한 X성분, Y성분.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에 대한 이 직선으로의 벡터에 대한 X성분, Y성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정사형에 대한 표준 행렬은 어떤 특징이 없죠? 물론 대칭 행렬은 됩니다. 대칭 행렬은 된다는 거.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회전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이 갖는 특징, 직교 행렬이면서 디터미넌트가 1. 반사 표준 행렬에 대한 특징은 직교 행렬이면서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좌표 공간으로 그대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1,0,0.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0,1,0.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0,0,1. 회전, 반사, 프로젝션, 정사형.
대표적인 선형변환입니다. 지금까지 선형변환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2002학년도 9번 문항입니다. V와 W가 n차원 실벡터 공간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같은 V, W 벡터 공간으로의 선형 사상에 대한 커넬이 0벡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레인지의 0벡터로 보내는 도메인의 벡터가 0벡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성질은 우리 이미 현대대수학에서 다뤘었죠. 바로 1대1 함수. 그리고 도메인과 레인지의 차원이 같기 때문에 1대1 함수이니까 명백히 위로의 함수죠. 즉 이 사상 L은 1대1 위로의 함수입니다. 아, 동형사상임이 바로 보여지죠. 스케치한 내용을 소설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대1인 걸 어떻게 볼 거냐? 도메인의 두 벡터 V1, V2에 대한 선형사상 L에 의한 이미지가 같다고 두면 V1 빼기 V2에 대한 이미지가 0이 되는 거죠. 레인지의 0벡터로 보내는 도메인의 벡터들의 집합을 커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V1 빼기 V2가 바로 커넬의 원소가 되죠. 자, 그런데 커넬의 원소는 0벡터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V1하고 V2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미지가 같으면 이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도 같다. 바로 1대1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하죠. 즉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도메인과 레인지가 차원이 같습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이므로 위로의 함수가 되죠. 1대1 위로의 함수이므로 바로 이 선형사상은 동형사상이 되겠다. (2006학년도) 7번 문항은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선형변환 L. 이 선형변환 L이 Rm 벡터 공간에 임의의 두 벡터를 잇는 선분을 t가 0일 때 출발점이 x가 되는 거죠. t가 1일 때 끝나는 점이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벡터와 y 벡터를 잇는 선분위의 임의의 점들의 집합이죠. 그러면 이 선분은에 대한 이미지가 Rn 벡터 공간의 선분 또는 점으로 보내진다. 즉 Rn 벡터 공간의 이 선분의 집합이 Rn 벡터 공간의 선분이나 점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면 함수 L이 선형변환이기 때문에 바로 동차성질과 가산성질에 의해서 바로 보여지죠. 점인 건 바로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LX의 이미지와 LA 이미지가 같으면 점이 되는 거죠. LX의 이미지와 LY 이미지가 틀리면 LX를 출발점, LY를 끝나는 점으로 하는 선분이 될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즉 선형변환에 대한 동차성질과 가산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스칼라가 함수 바깥으로 나오죠. 동차성질. 그리고 벡터 덧셈에 대한 이미지는 벡터의 이미지의 합과 같더라. 가산성질. 그러면 LX와 LY가 같은 점이 되면 점이 되는 거고 다른 점이면 선분이 되는 거죠.
2008학년도 10번 문항입니다. 실수체 위의 벡터 공간 P2가 주어져 있는데 ABC는 스칼라입니다. 그럼 ABC가 스칼라니까 P2라는 벡터 공간은 벡터 1, 벡터 X 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죠. 그리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들에 대한 1차 결합이 0이 되게 하는 스칼라는 0밖에 없죠. 즉 1x제곱은 기저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벡터 공간 P2는 디멘전이 차원이 3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3차원 벡터 공간 P2에서 P2로의 선형사상, 그 선형사상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형사상에 의한 이 벡터에 대한 이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의 벡터가 주어진 도메인의 벡터에 대한 이미지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x에 대한 스칼라, x-x제곱에 대한 스칼라, 1-x제곱에 대한 스칼라에 대한 결합으로 표현만 된다면 선행변환에 대한 성질, 동차성질과 가산성질에 의해서 4-2x-3x제곱에 대한 이미지가 구해지죠. 스칼라 ABC는 바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ABC 미지수 3개, 식이 3개 나오죠. 3원 1차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행렬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 즉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고 싶다면은 행렬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행렬을 구할 거냐면은 선행변환에 대한 1-x니까 1-x는 벡터 1, 벡터 x, 벡터 x제곱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도메인의 벡터들은. 그럼 1-x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1,0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1,0에 대한 이미지가 1,0,1이 될 겁니다. 요 제일 앞번째 자리가 벡터 1에 대한 자리, 요 가운데가 벡터 x에 대한 자리, 요 마지막이 벡터 x제곱에 대한 자리.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열벡터 형태로 쓸까요?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부터 0,1,1 0,1, 마이너스 1 마지막 식에서 1,0,1 그러면 열벡터의 성질을 이용하면 또 행렬이 만들어지죠. 앞에서 이런 문제 한 번 있었죠. 그러면 선행변환에 대한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되죠. 이거를 행렬로 표현했어야 되겠네요. 그죠? 선행변환에 대한 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행렬에 대한 역행렬만 구한다면은 선행변환에 대한 행렬 A가 구해지죠. 물론 표준 행렬은 아니에요. 주어진 선행변환에 대한 이미지로 만드는 행렬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이 행렬 A에 대해서 4, 2, 3 그럼 이 이미지가 딱 구해지겠죠. 일반적인 풀이법이에요.
이거는 인버전 알고리즘을 써야 되니까 처음에 설명드린 스케치한 내용보다는 풀이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이미지와 프리 이미지를 이용해서 4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에 대한 벡터를 주어진 프리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스칼라 ABC 계수 비교법에서 마침 대칭 방정식으로 주어지죠. A 더하기 C, A 더하기 B, B 더하기 C.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A, B, C가 구해지죠. 따라서 4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에 대한 이미지는 선형 변환에 대한 동차 성질, 그 다음 가산 성질, 이 이미지들이 주어져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한 일반적인 풀이법으로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행렬을 이용해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인버전 알고리즘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2009학년도 16번 문항입니다. 유한차원 내적 공간, 내적이 정의되는 벡터 공간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공간 W. 부분 공간이니까 같을 수도 있죠. 다릅니다. 그러면 W는 V의 진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V에서 W로 가는 선형사상 P. 그러면 W가 V의 진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선형사상은 위로의 함수가 되죠. 그 위로의 함수를 정사형으로 둬놨습니다. 이랬을 때 이 선형사상에 대한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자, 1번 선형사상에 대한 이미지는 위로의 함수니까 명백하죠. W. 자, 2번은 선형사상에 대한 커넬. 레인지가 W입니다. 레인지인 W의 영벡터로 보는 도메인 벡터 공간 V의 원소예요. 그런데 프로젝션입니다. 영벡터를 영벡터로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통원소는 뭐밖에 없겠다? 영벡터밖에 없겠죠. 2번도 참. 자, 3번은 V의 부분 공간인 W 벡터 공간의 원소에 대한 프로젝션이에요. 지금 W 벡터 공간에 프로젝션 하는 겁니다. 근데 W의 원소예요. 그러면 W가 되는 수밖에 없죠. 위로의 함수니까. W 벡터의 원소를 W라는 벡터 공간이 V라는 벡터 공간의 진 부분 공간입니다. 4번은 3번에서 바로 나오죠. PV 이미지가 바로 뭔가요? W잖아요. W. 그럼 4번도 참. 5번은 이 선형사상 P는 가역행렬이냐? 선형사상 P를 나타내는 행렬은 가역행렬이냐? 가역행렬이라는 것은 선형사상 P가 역함수를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선형사상 P에 대한 행렬은 진 부분 공간으로의 선형사상이잖아요. 그 말은 선형사상에 대한 표준 행렬은 정사각 행렬로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형사상에 대한 행렬의 크기는 레인지의 차원과 도메인의 차원을 곱으로 하는 직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Rn 벡터 공간에서 Rn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 t가 선형사상일 때는 이 선형사상에 대응되는 행렬은 크기가 n 곱하기
M 행렬이 되잖아요. 이게 개념 정리할 때 노테이션으로 하자면은 n 벡터 공간에서 m 벡터 노로 보냈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상세히 볼까요? 자, 1번 프로젝션 인 선형사상이 진 부분 공간으로의 선형사상입니다. 레인지가 따라서 위로의 함수죠, 명백히. 그래서 1번 참입니다. 자, 2번은 선형사상, 즉 정사형인 선형사상에 대한 커넬, 영벡터를 영벡터로 보내죠. 그리고 위로의 함수, 진 부분 공간 위로의 선형사상입니다. 따라서 공통호소는 영벡터밖에 없겠죠. 3, 4번은 명백하죠. 위로의 함수입니다. 위로의 함수. 자, 5번 반례를 늘어났습니다. 선형사상에 대한 대응되는 행렬의 크기는 레인지의 차원을 도메인의 차원을 열로 갖는 행렬을 간다는 것. 따라서 정사각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죠. 즉 선형사상은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5번이 거짓이 되겠습니다. 2010학년도 23번 문항 또한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3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해서 오지선다형이에요. 자, 3차 정사각형렬에 대한 고유당식, 즉 특성당식. 람다에 해당되는 걸 X로 해놨기 때문에 바로 특성당식은 항등행렬 XI 빼기 A에 대한 게 특성당식이 되죠. 그럼 이건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x 더하기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7 x 빼기 4 0 0 0 x 빼기 3이 되죠. 행렬식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0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행이나 열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하면 된다. 그래서 3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혹은 3열에 관한 여인수 전개. 3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를 한다면은 3행 1열 성분이 0, 3행 2열 성분이 0, 3행 3열. 그러면 3행 3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3 더하기 3제곱이죠.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3행 3열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x 더하기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x 빼기 4.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죠. x 빼기 3에 대각선끼리 곱해서 뺍니다.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4에 플러스 1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2번은 주어지는 3차 정사각행렬은 항등행렬이 아닌 두 개의 가역행렬, 정칙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두 개의 가역행렬의 곱.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본행렬입니다. 기본행렬이라는 것은 항등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행렬. 그런데 인버전 알고리즘을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인버전 알고리즘에서 바로 기본행렬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행렬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어진 행렬이 정칙행렬일 때. 그러면은 주어진 행렬이 정칙행렬인지 비정칙행렬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되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확인되네요. 그죠? 디터미넌트 계산해 볼까요? 디터미넌트 A
자, 이번에는 3열에 관한 여인수를 전개를 해볼까요? 1행 3열 0, 2행 3열 0, 3행 3열. 그러면 성분이 3입니다. 마이너스 1에 3 더하기 3. 1이죠? 그럼 3행 3열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마이너스 1, 7, 2, 4. 대각성 요 4. 대각성의 곱의 차 0 안 되죠? 0이 안 됩니다. 아, 역행렬 존재하네요. 그럼 2번은 참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은 A의 수반행렬. 자, 수반행렬이라는 것은 소행렬식의 보를 결합한 여인수. 그러면 3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여인수가 몇 개 존재한다? 9개가 존재합니다. 이 9개의 여인수를 갖는 행렬에 여인수 행렬이라고 하는데, 여인수 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을 수반 행렬이라고 하죠. 그 수반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행렬 내기의 행렬식의 제곱과 같다. 수반 행렬을 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수반 행렬 adjoint of A 혹은 adjuvate 이니셜을 따서 요거에 대한 행렬식입니다. 자, 그러면 수반 행렬에 대한 데피니션은 여인수 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인데, 유용하게 쓸 거는 수반 행렬은 역행렬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행렬 A에 대한 수반 행렬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행렬 A의 행렬식에다가 역행렬을 곱한 거하고 같다는 거. 행렬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각 행렬의 행렬식의 곱과 같죠. 디터미넌트는 실수니까 항등의 행렬을 이렇게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디터미넌트 A 인버스. 역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행렬식의 역수. 디터미넌트 A는 실수입니다. 자, 3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 A가 대각성분의 노이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I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에 대한 세제곱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역수. 따라서 어떻게 나옵니까?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됩니까? 오, 3번 참. 4번은 A 제곱에 대한 모든 고유값들의 합입니다. 모든 고유값들의 합이에요. 모든 고유값들의 합. 바로 트레이스죠. 행렬 A 제곱을 구해서 고유값을 구할 필요 없죠. 고유값들의 합이라는 것은 대수적 중복도들만큼의 고유값들의 합이니까 바로 대각성분들의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A 제곱 행렬을 구해서 대각성분들의 합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게 36이냐? 그러면 1번도 확인해보고 4번도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자, 5번은 3차 R3 벡터 공간에서 R3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좌표 공간에 있는 V라는 벡터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미지가 A, B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함수가 정칙 선형사상이냐? 함수예요. 아직까지 선형사상이 되려면 동차성질과 가산성질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맵이 주어져 있지가 않죠.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한 이미지가 행렬 A에 대한 곱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선형사상인 건 둘째치고. 그러면 함수에 대한 성질은 그 함수가 나타내는 행렬에 대한 성질로 판가름할 수 있다. 만약 행렬 A가 정칙 행렬이면 함수 또한 정칙 감수가 된다.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확인했었죠? 2번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5번 참이 되겠죠. 그럼 1번, 4번 중에 거짓이 있겠네요. 2, 3, 5번은 특별히 소수를 볼 거 없죠. 1번과 4번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특성당식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절식 계산하는 겁니다. 3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혹은 3열에 관한 여인수 전개. 따라서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은 대각선 길이의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인가요? 2번 이번은 제가 답안을 좀 상세하게 달아놨는데 스케치할 때는 가역행렬은 가역행렬은 역행렬을 갖는 행렬에 정치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본행렬들의 곱.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기본행렬들의 곱으로 곱해지는지 구해봤어요. 참고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치행렬은 LU 분해를 갖는다. Lower Triangle Matrix, Upper Triangle Matrix. 하삼각행렬, 상삼각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삼각행렬이니까 대각성분이 0인 게 존재하지 않으면 행렬식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행렬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언급하는 것은 아직 행렬에 대한 인수분해 관련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 인버전 알고리즘에서 이미 역행렬을 구해봤잖아요. 그래서 인버전 알고리즘에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붙임행렬 혹은 첨가행렬 형태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행렬 A, 그 다음 이거에 대응되는 행렬, 바로 하삼각행렬입니다. 그러면 이 행렬을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시켜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고치는 게 아니라, 즉 0이 아닌 성분의 윗성분이 아니라 아랫성분들만 다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상삼각행렬이 나오잖아요. 그에 대응되는 하삼각행렬. 그러면 LU 분해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스테리스크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수인데, 이 아스테리스크에 있는 정해지지 않는 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시켰을 때 여건을 대응시켜 줄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먼저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1행 1렬의 성분은 1이 됐죠? 1행 1렬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여건, 곱셈에 대한 여건. 그래서 마이너스 1. 요 아스테리스크에 마이너스를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행 1렬의 성분 밑에 있는 성분들 다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서 2행에 더하겠죠. 마이너스 7을 곱해서 2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행 1렬에 있는 이 성분에는 어떤 걸 대응시키겠다? 요거는. 됐나요? 그럼 이제 1행에 행하는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기본행 연산은 다 취했습니다. 이제 2행으로 넘어갈 거예요. 2행으로. 그러면 2행에서 취할 수 있는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행에 18분의 1을 곱할 겁니다. 18분의 1을 곱했으니까, 곱했잖아요. 그러면 여건이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8. 그리고 2행 2열 아랫성분들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미 0이 돼 있죠? 이미 0이 돼 있다고 해서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요거에 대응되는 숫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0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0에 대한 덧셈에 대한 요건. 그래서 0을 대응시킬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행 3행에 취할 수 있는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3행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곱셈에 대한 요건. 마지막 대응시킬 수 있는 숫자 3을 대응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이 만들어졌죠. 이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을 곱하면은 A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정칙행렬에 대한 행렬 분해. 대표적으로 LU 분해. 아직까지 출제된 적 없습니다. 자, 3번은 수반행렬에 대한 데피니션보다는 수반행렬은 역행렬과 밀접한 관련을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수반행렬은 디터미넌트에 역행렬을 곱한 거죠. 이거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3번은 풀 수가 없죠. 이 수반행렬에 대한 행렬식. 행렬의 곱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각 행렬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 디터미넌트는 실수입니다. 디터미넌트는. 그럼 행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등행렬 i가 곱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두 행렬의 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실수이고 i는 3차 정사각행렬. 그럼 대각성분들의 곱이죠. 이 행렬식은. 따라서 디터미넌트 a의 세제곱. 역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에 대한 역수. 따라서 디터미넌트 a에 대한 제곱이 나옵니다. 4번은 a제곱에 대한 모든 고유값들의 합의했어요. 그럼 a제곱을 구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모든 고유값들의 합이니까 굳이 특성당식 구할 필요 없죠. 고유값들의 합은, 모든 고유값들의 합은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고유값들의 합이니까 바로 트레이스 A. 대각성분들의 합. 54가 아니었죠. 그럼 4번이 거짓이네요. 그죠? 5번은 이미 확인했었고. 자, 이 문제에서는 행렬에 대한 인수분해, 즉 LU 분해를 하는 방법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아직 출제된 적이 없다는 거. 행렬에 대한 인수분해. 2014학년도 13번 문항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곡선이 주어져 있네요. 2차 곡선입니다. 2차 곡선. XY항이 있다는 것은 XY항이 없는 2차 곡선을 회전 이동한 거죠. 자, 이 곡선 위의 점을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곡선 위의 점을 UV라고 둘까요? 그러면 UV에 대한 2차 곡선이 초점이 X축에 있는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UV에 대한 2차 곡선에 대한 방정식이 U를 X축에 해당되는 거니까 U의 개수는 양수가 돼야 되고 V의 개수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UV의 개수는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UV에 대한 2차 곡선식을 얻으려면은 곡선 C 위의 점 x, y를 시계 방향으로 45도 이동한 게 UV니까 XY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UV 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게 XY가 되는 거죠. 그러면 XY를 구해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 회전 변하는 행렬이 기억이 나시려나? 오른쪽 대각선으로 코사인 세타, 왼쪽 대각선으로 교대 행렬이었죠? 그러면 XY가 U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죠. 그럼 X 코사인 U 마이너스 사인 V 대입 Y 사인 세타 U 더하기 코사인 세타 V Y에다가 대입.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죠? 이점 배점 단답형이지만 계산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UV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UV에 대한 식으로 나왔는데 초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주축이 X축인 쌍곡선이 되는 거죠. 즉 U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U의 개수는 양수가 돼야 되고 V의 개수는 음수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자연수 A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겁니다. 단답형이지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최대한 빨리 계산해야 되겠죠. 곡선 C 위의 점 x, y를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곡선 위의 점이 UV. 그런데 곡선 XY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Y에 대한 방정식을 UV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XY가 UV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구한 X하고 Y를 주어진 곡선 C에 대한 2차 곡선식에 대입하면 되죠. 자, 이걸 이제 UV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딱 나왔네요. 그죠? UV의 개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U제곱의 개수가 양수, V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되지 U축에 초점이 놓이는 거죠. 따라서 U제곱의 개수 14A 더하기 A제곱은 양수가 돼야 되고 V제곱의 개수 14A 빼기 A제곱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14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최소의 자연수는 15가 된다는 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그리고 2차 좌표평면에서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변환한 행렬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혹시 만약에 기억이 안 된다면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변환. 그러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1,0 세타만큼. 그러면 이거에 대한 X성분, Y성분. X성분 코사인 세타, Y성분 사인 세타. 바로 구해지잖아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세타만큼 회전 변환. 그럼 X축의 수선의 발레로면 X성분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 나오죠. Y성분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세타 딱 나오잖아요. 혹시 만약에 기억이 안 났을 때 지금까지 세령변환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선행변환에 대한 리뷰는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 t가 선행변환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더라. 첫 번째 조건이 동차 성질. 스칼라 C에 대한 벡터에 대한 곱이 스칼라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조건은 가산 성질. 벡터 더셈에 대한 이미지가 자, 가산 성질. 이란 함수를 선형 변환이라고 하더라.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은 선형 변환은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때의 행렬을 표준 단위 행렬. 어떻게 주어지더라? 표준 단위 벡터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로 주어지죠. 행렬의 크기는 레인지의 차원의 크기가 행의 개수, 도메인의 차원의 크기가 열의 개수가 되는 n 곱하기 n 행렬이 되더라. 대표적인 선형 변환으로는 회전 변환, 반사 변환, 정사형. 특히 정사형에 대한 행렬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사형 정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사형 정리 단원에서. 회전 변환에 대한 특징은 직교 행렬이면서 디터미넌트가 1. 그래서 행렬을 보고 이 행렬이 갖는 선형 변환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렬이 직교 행렬인데 디터미넌트가 1이야. 그러면 이 행렬이 갖는 계약적 특징은 회전 변환이구나. 직교 행렬인데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행렬이 갖는 계약적 특징은 리플렉션이구나. 반사이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형 변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원 개수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